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장락대교와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데 이어 엄궁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2029년 완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현역 의원 간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남구 선거구 박수영 당선인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신공항 추진본부로부터 가덕 신공항 관련 긴급 현안 보고회를 갖고 부산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낙동강을 새로 지으려는 교량 사업들이 차례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데 이어 최근 엄궁대교 사업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보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엄궁동에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엄궁대교.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부산시가 제출한 엄궁대교 건설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엄궁대교 옆 10만 제곱미터 준설토 적치장 등의 철새 대체 서식처와 먹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함께 건설이 진행될 인근 대저대교, 장락대교와 연계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겨울 철새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후 다시 제출한 평가서가 또 통과에 실패한 겁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장락대교 건설이 자연유산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부결됐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대저대교는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 4월 역시 문화재청이 부결해 3개 교량 건설 사업이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9년 완공 목표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게 그 다리들이거든요. 이제 서부산 쪽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숨통이 트이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연기가 돼버리고 해버리면 뭐 진짜 거기는 난리 나겠죠. 한편 부산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빨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한 주유소,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38원, 4월 30일 기준 부산의 평균 휘발유 가격 1,689원보다 50원가량 저렴합니다. 일단은 찾아당기고 그 동네는 아니까 여기가 저렴하다는 걸 아니까 글로 가고, 타 지역으로 오면은 일단 찾아서 웬만큼 싼 데로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부산의 한 전통시장,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여유 있게 사기에는 안 오른 제품이 없기 때문, 특히 과일 가격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귤 98.2%, 사과가 66.2%가 오르는 등 농축산물이 12.6% 올라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먹었던 사과인데 잘 못 먹는 것 같고, 수입 과일들도 가격이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6으로 지난해 3월보다 3.4%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4.3%,
신선식품지수는 21.8% 각각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선거구 합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현역 의원 간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남구 선거구 박수영 당선인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당선인을 만나 총선 평가와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당선인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현역 박재호 후보를 예상과 달리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래도 더 커진 남구, 2배가 된 남구를 4년 더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구 제 공약대로 1등 남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표 공약인 산업은행 낭구 이전은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균형 발전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산업은행법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산업은행의 많은 직원들이 부산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본사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인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트램의 경우는 그 표준형 트램의 경우는 1,000억 이상 들어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슬림형 트램으로 가면 예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금액이 훨씬 적게 들 거라고 봅니다. 우암선 트램도 마찬가지로 트랙이 있기 때문에 철도선이 있기 때문에 열차는 뭐 한 20-30억밖에 안 합니다. 또 주민 간 다툼이 빈번한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를 낼 것이란 지적입니다. 1단계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큰 규모의 조합들을 묶어서 부산시나 남구청에서 공영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해선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의원들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제 공약 중에 상속세 폐지하고 금융투자세 폐지, 소득세 법인세 인하가 있는데 이게 전부 기재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위를 가서 조세 체계 개편 이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정무위 가서 산업은행 이전을 직접 추진을 할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분산해서 가는 게 좋아서 조만간 부산 의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영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의 원동력은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란 의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국회 오시는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면 이번엔 제가 마을로 들어가는 박수영이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후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즉 대단지 아파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쪽 민원을 듣고 해결해드리는 방식인데 전국적으로 소수 여당이지만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이란 전략입니다. 이제 5.4%포인트를 줬거든요. 의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면 5.4%를 다시 찾아오는 노력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중요하다. 즉 아주 훌륭한 법안을 냈는데 이게 180대 108로 지는 모습 또 냈는데 또 지는 모습 이러면은 중도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좋은 법안 냈는데 의석이 적어서 지는구나. 저긴 180석이라서 마구 밀어붙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은 5.4%의 절반을 넘는 3% 정도를 저희가 찾아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시 씨를 뿌리고 가꾸며 민심이라는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1등 남구를 제가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해서 해운대 제치고 1등 남구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또 너무 많이 주셔서 무려 14,000표라고 하는 엄청난 표차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큰 표를 주신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낮게 훨씬 더 뜨겁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긴급 현안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보상, 지역업체 참여 등입니다. 특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태. 지난주 시민사회단체는 에어부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의회는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지금도 시민단체가 뛰고 있고 상위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보였고 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거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 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발맞추지 못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에어부산에 투입된 시민 세금은 129억 원.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일한 항공사람 명분으로 부산 시민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손과 발이 닳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원들 임금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래놔 놓고 지금 와서는 조금 경영이 잘 되고 이익이 창출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먹튀입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이 자질이 부족해서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선 탄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의회는 또 신공항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간 이견이 있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현안 보고에 앞서 두성국 에어부산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여론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26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북구 관내 도시철도 2, 3호선 화장실을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을 이용해 점검합니다. 합동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정한 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11개월 만에 관심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올해 영화제에는 43개 나라에서 출품된 232편의 영화가 시네필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영화제의 시작과 대미를 장식할 개막작과 폐막작을 소개합니다. 영화제의 문을 열 개막작은 일본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젊은 거장으로 평가받는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영화 새벽의 모든입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주인공 후지사와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겪는 월경전 증후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구리타 과학이라는 작은 회사에 입사한 그녀는 또 다른 신입사원 야마조에의 작은 행동에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야마조에 역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 두 사람은 동병상련을 느끼며
우정과 연대를 쌓아갑니다. 영화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주변 인물들까지 꼼꼼히 묘사합니다. 또 16mm 필름으로 촬영해 아날로그적 감각이 두드러지고 모든 장면에서 빛의 흐름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미야케쇼 감독만의 미장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캐나다 출신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이 연출한 맷과 마라입니다. 젊은 문예창작과 교수인 마라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알고 지내던 작가 매트와 재회하게 됩니다. 매트는 자신과 달리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둘은 유대감이 자라면서 친밀해지지만 또 한편에선 정의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커집니다. 영화는 주인공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표현한 현실적이고 독특한 버전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맷과 마라는 논리와 언어로 분류할 수 없는 인간 삶에 대한 탐구와 정의할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개막작 새벽의 모드는 개막식 당일을 비롯해 5월 2일과 5일 영화제 기간 총 3번에 걸쳐 상영합니다. 폐막작 맷과 마라는 폐막식 당일인 5월 10일 저녁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1회 상영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코로나19로 뚝 끊겼었는데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더니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엔 일본인 관광객이 줄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의 급증세가 눈에 띕니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백화점입니다. 지난 1분기 외국인 고객 매출이 전년 대비 425% 성장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802%, 대만 360% 등 중화권 고객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중국인 고객 매출 규모, 지난해 외국인 전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This is relaxed and comfortable. Yes, I feel good.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올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해운대 한 온천 역시 중화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지난해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7대3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셨고요. 특히 지금 대만이나 동남아 쪽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유럽이나 미주권까지 저희가 더 확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대만과 중국 관광객 비중이 지난해 대비 급증했습니다. 대만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 8,001명에서 26,810명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1,936명에서 29,978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 18,010명에서 26,810명으로 오히려 49% 늘었습니다. 일본 관광객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회복세가 더딘 상황,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일본 국내나 물가가 싼 동남아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산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재방문객들이 다시 부산을 방문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정책적인 조금 변환을 겪으면서 오히려 품질적인 부분에선 관광객들이 평가하는 부산의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 상품 이용권인 비집 부산 패스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를 더 확대하고 부산과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를 잇는 직항편 확대 유치 등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온천천 하류부 데크길 단절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연제구가 올해 35억 원을 투입해 데크길 연결 공사를 추진키로 하면서 주민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절된 데크길 구간은 온천천 안락교부터 수영강 합류부까지 500m 구간, 하천 맞은편 동래구 데크길이 수영강을 따라 이어진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연제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 친수 공간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오다 보니까 갈 길이 없어 여기서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차들 올라와가지고 수영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차도도 보면 굉장히 지금 여기 올라간 데가 위험해요, 또. 안전도 위험이 많고.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는데 원가는 중간에서 길이 없으면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오시면 대부분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위험하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건 인도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예. 한때 행정구역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 관련 사업이 현실화했습니다. 연제구가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에 돌입한 건데 늦어도 올해 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 온천천 연구포럼 소속 의원들도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을 투입해 연제구와 동래구 데크길 사이를 잇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입 예상 비용은 10억 원으로 내년 완공되면 온천천을 시작으로 수영강과 해운대를 잇는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또 도보로 이제 이동할 때는 수영강을 거쳐서 해운대까지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또 수영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제 온천천을 끼고 있는 연제 구민들이나 수영이나 동네나 이런 분들이 아마 아주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 대표 친수 공간인 온천천. 오랜 민원을 반영한 공사로 주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0.42%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4월 30일자로 관내 15,973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서는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0.88%로 가장 큰 반면 기장구는 유일하게 0.48% 상승했습니다. 올해 부산시 최고가 주택은 서구 암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53억 2천만 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동구 좌천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8만 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중흥 S클래스 경로당이 4월 3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상구 이윤재 부구청장을 비롯해 윤태한 시의원과 구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중흥 S클래스 경로당을 더해 사상구에는 모두 13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